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40대 운동 처방사 구속영장 신청됐대요. 최숙현 선수 일에 대해서 사연이 왔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냐면요.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가해자 중 한 명인 운동 처방사 안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런데 같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는 감독 그리고 주장 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문제, 지금 국회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나는 안 했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있었는데 국회도 안 나오고 그냥 조용히 있는 안모 씨한테는 구속영장이 선청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운동 처방사가 완전히 내 한 목숨, 내 한 몸으로 모든 죄를 안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림이 벌써 그려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서는 12일 안 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면 감독하고 이 주장선수 또는 선배 선수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안 씨는 대체 더 놀라운 거는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은 돈을 안 받고 이 폭행을 하고 이 주장 선수는 돈을 안 받고 폭행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또한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안씨 주거지 대구 북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안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안씨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 선수 가혹행위 전담 수사팀을 광역수사대 4개 팀으로 확대해가지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 현직 선수들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와, 우리 대한민국 민주경찰 화이팅!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여러분. 박사님, 왜 경찰은 최숙현 선수가 죽고 나서야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것일까요? 당연히 죽어야지 네 말을 들어주지. 죽기 전에는 경찰은 안 움직여, 검찰도 안 움직여. 이걸 국민들에게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다음 질문이 있는데 처음부터 만일 최 선수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처음부터 신고를 했지만 죽기 전에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검찰은 망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너무 경찰과 검찰을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을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사실 최숙현 선수는요, 죽기 전에 본인이 여러 기관의 억울함을, 본인의 고통을 호소했어요. 첫 번째, 최 선수 가족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 소속팀 경주시청이었다. 그런데 아버지 최 씨는요, 경주시청 관계자로부터 2천만, 5천만 원 들여서 훈련 갔는데 다 불러드릴 수 있나요? 고소하시려면 고소하세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그 말은 경주시청 관계자 또는 경주시청 관련자들은 내 책임 아니에요 라고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을 안 기울였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폭행 등의 혐의로 팀 관계자들을 고소를 했대요. 그런데 경주지청은 3월 9일 이를 다시 경주경찰서로 내려보냈다는 거야. 이 과정에서 한 조사관이 이런 거는 벌금 몇십만 원짜리 밖에 안 돼요 라고 해서 최 씨와 딸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경주경찰서는 지난 7월 3일 이 발언의 진위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최숙현 선수가 이 팀 닥터든 팀 감독이든 팀 주장 선수로부터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했고 그 이후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본인을 도와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폭행한 인간들보다 더 사악한 인간들이 최숙현 선수를 2차, 3차 가해를 했던 생생한 지금 기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연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최 선수는 4월 8일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 센터에도 신고했으나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 자료를 받아 피해 내용을 파악한다는 답을 들었다.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 센터에서도 또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조사 중이에요 라고 하면서 무시했다라는 걸 됐죠. 그리고 지난달 22일 대한철인 3종 경기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은 협회가 그때 발빠르게 대처했다면 이런 비극적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비극적 사태는 뭐예요? 네, 최숙현 선수는 자살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리 우리가 조치를 취했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고 비극이 없을 거라는 주장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서울시장이 이런 비극적인 행위를 미리 알아서 조치를 했더라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해요? 네. 그런데 최숙현 선수의 경우에 저는 미리 조치를 취하는 인간들이 조치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거. 심지어는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숙현 선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뭐라고 지시했나요? 조사해. 그 다음에 혜윤이 차관 당신 운동선수 출신이잖아. 조사해. 무슨 국회의원 네 운동선수 출신이잖아. 조사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리얼은 책임지는 거 제일 싫어해요. 경주시청 공무원들, 경찰관들을 포함한 대한체육회가 최숙현 선수에게 알려준 것은 내가 아무리 떠들어라 너 혼자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라는 걸 알려주구나. 그랬을 때 나 조용히 노예로 살 수 없어요. 죽으면 그때야 조사해봐. 이렇게 노예 주인들이 한마디씩 이야기할 때 그럴 때 노예 주인이 이제 한마디 딱 이야기할 때 결국에 한 놈 딱 찍어가지고 걔를 구속 기소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져. 그 한 놈 찍는 놈은 누가 찍어요? 진짜 나쁜 놈을 찍는 게 아니라 가장 만만하고 가장 찍어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죽이기 좋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희생양 이렇게 되죠. 한 놈만 팬다고 할 때 진짜 제대로 죽일 놈을 패는 게 아니라 패도 소리 소문 없는 놈을 패는 것이 진상조사하고 또 경찰이 체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처벌을 해서 죽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금방 또 안 풀어줘요. 죽은 사람의 마음이 달랬다고 믿을 때까지 이거를 조사하고 재판하는 쇼를 하는 것이 꼬리 자르기 아니에요. 이거 쇼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로 지내시는 분들, 주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내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세요.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억울한 거를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공권력이 작동하는 또는 주인님이 노예들을 다루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우리 주인님이 잘 문제를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한 점 억울함이 없도록 하세요 하는 그런 쇼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 윗대갈들은 왜서 영향받아서 성범죄에 둔감하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조선시대에 지금 기생 데리고 놀고 노비들 데리고 놀고 춘향이 데리고 놀던 그 인간들부터 성범죄를 일상생활에 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예의 범절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을 때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숙현 선수가 자살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황심소에 나와가지고 터뜨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전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어찌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 자체, 가해자 피해자 이 구도 속에서 조금도 문제가 뭔지를, 자기의 노예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노예로 생각하고 노예는 죽었어야만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심소 하소연 받습니다. 그렇지만 황심소에서 개인 상담하는 거나 시사 이슈 이야기하는 거나 전부 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미리 노예로서 억울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그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있다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 문제는 주인님 저 나쁜 놈들 처벌해 주세요, 저 나쁜 놈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라고 하는 수준에서 이 자기 문제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원하는 거는 진짜 원하고 자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조차 못한 상태에서 황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상황이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는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가신 서울시장의 비극이 진짜 최숙현 이 선수와 같은 비극과 같은 자살로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내가 모함을 당했거나 억울하게 미투어의 희생자가 된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진짜 알 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받은 어떤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는 분의 사연은요, 본인이 실제로 강의를 지난 학기에 강의를 한 상황인데 그 학교에서 갑자기 당신 강의를 들은 학생이 교육부에 진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수업에서 그 학생 몸을 쓰다듬고 몸을 만졌다고 그것도 무기명 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당신이 나와가지고 그 수업에서 한 행위를 밝혀라 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한 기억도 없고 그랬는데 그랬다고 했으니까 조사위원회 나가서 조사를 당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몽사몽간에 혹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자기한테 더 이상 강의를 맡길 수 없다고 마지막 통지를 대고 끝났는데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아니 그러면 이 교원소청에 이 신청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주위에서 그러는데, 아니 지금 자기는 대체 이걸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뭐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래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랬을 때 그거는 교원소청에 이 억울함을 태우고 행정재판을 해야 되는 그 사안이 아닙니다. 그 무기명으로 교육부에 투서했다고 학교에서 그걸 근거로 당신이 마치 그 행위를 한 것처럼 결정을 내리고 당신한테 이 다음 학기 강의를 줄 수 없다고 판단된 그 상황이 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아는 것이 더 먼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랬더니 이게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는 그거를 교원소청에 이 소송을 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변호사는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모르고 본인이 지금 그냥 건수 하나 생겼으니까 수임료 받겠다라는 거로 본인한테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했더니 이분이 더욱더
저가 대체 뭔 짓을 한 건가요? 저가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성향의 사람이시죠?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분 프로파일이 롬의 매뉴얼이더라고. 아이고. 이러고 제가 그분 참 억울함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설명을 해줬더니 그분이 본인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멍한 상태에서 상담이 1차적으로 끝났어요. 엉뚱하게 학생의 무기명 투서를 받자마자 바로 교육부 또 이 학교에서 이 잘리는 조치를 당한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대체 이게 뭔가요?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잘못된 건가요? 네. 변호사가 해결을 절대로 안 해주고요. 노예 상황에서 사는 사람한테 자기가 갑자기 뒤통수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너 죽일 놈이야 라고 갑자기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해자, 본인은 항상 피해자의 심정으로 사는데 가해자로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우리가 대부분 판단조차 하기 힘들다라는 상황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랬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 이모경 의원은 왜 그런가요? 왜 가해자들 편을 들고 있죠? 군인은 전쟁을 키우고 변호사는 사건을 키우죠. 진짜 책임자들이 책임을 질 때까지 포기란 없다. 이런 다양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심리 모두 다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어떤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체 이게 뭔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혹스러운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 피해자라는 구도를 가지고 그 사건을 알려고 하면 결코 그 사건의 정체를 알 수 없고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뻔뻔하냐, 누가 잘났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박사님 어떤 논란이 있었을 때 가해자, 피해자라고 구분하는 그 순간 그런 것이 잘못된 겁니까? 네, 그것은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목소리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뻔뻔하냐를 가리는 경쟁이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냐를 가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학교에서 이 학생들끼리 누가 누구를 때렸다, 왕따 됐다 이래가지고 학교 폭력 사건으로 나타났을 때 그 학교 폭력 사건이 가해자 피해자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거의 멘붕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가해자 피해자가 없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희한한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학교 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가지고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할 때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마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사건을 키워가지고 돈을 벌고 사건을 키워가지고 내가 권력이 있음을 많이는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법을 덜 먹이면서 법이 그것을 해결해 줄 거고 법이 나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줄 거고 나가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저는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이야기하고 가해자 피해자는 노예들을 가장 잘 부려먹기 위해서 주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좋은 사건 해법이고 또 사건 조사법이고 사건 이해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거죠. 그런데 변호사한테 쓸데없이 수임료로 둔 그 돈 반만 해도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진짜 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